미주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가 오는 29일부터 2박 3일간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플러싱 커먼스 프로젝트에 대해 주변 상인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메디케이드 간병인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990년생 재외동포 영주권자들은 국외 여행기간 연장 신청이 요구됐습니다. 대학 입학 시 소수계 우대 정책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매년 주관하는 미주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가 오는 29일부터 2박 3일간 워싱턴 DC에서 열립니다. 시민단체 활동을 위한 컨퍼런스와 함께 위안부 결의안 기념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미주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과 이민자 권익 향상을 위해 워싱턴 DC의 정계를 찾는 풀뿌리 활동. 올해는 처음으로 2박 3일간 컨퍼런스를 마련해 풀뿌리 활동과 양성을 위한 교육과 활동 방법, 리더십에 필요한 교육 등의 세미나가 열립니다. 특히 30일 열리는 만찬엔 연방의원 30여 명이 초청돼 미 의회에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과 결집을 보여줍니다. 한인들, 풀뿌리 활동가들, 그동안 투표 참여, 유권자 등록했던 전국에 300여 명이 모이자 해가지고 모입니다. 어떻게 모이냐면요. 하루 저녁 호텔에서 각 지역구에 한인이 있는 그 지역을 책임진 의원들, 지금 목표가 30여 명이, 여야 의원 30여 명이 같은 자리에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거 유태인들만 성공시킨 건데 우리가 이걸 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미 전역의 한인 시민 활동가 및 한인 단체, 한인사회 지도자 3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시민참여센터는 한인 정치력의 전국 네트워크 협력을 위해 뉴욕, 뉴저지 한인들의 많은 참가를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돈 다 그 비용이 안 듭니다. 버스 그냥 타실 수 있고요. 또 호텔에 묵으시면 호텔방 마련해 드립니다. 일단 한 2박 3일 시간 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사엔 위안부 결의안 통과 7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함께 열려 미 의회에 아직까지도 사과를 거부하고 망언만 쏟고 있는 일본 정부를 성토하는 자리가 마련되며 위안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미 정부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플러싱 공영주차장 개발 사업인 플러싱 커먼스 프로젝트,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는데요. 당장 주차난으로 고객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 주변 상인들이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플러싱 유니온상가 인근 도로입니다. 플러싱 커먼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의 정체가 심화되고 보행자들도 통행하는 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 8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마케도니아 플라자 막바지 공사까지 겹치면서 인근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인근 상가 상인들도 울상입니다. 플러싱 커먼스 프로젝트로 인해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해 주차난이 심각해지자 상가 쇼핑을 위해 나온 고객들이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기 일쑤입니다. 상인들은 전년 대비 50% 정도 고객이 감소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지금 알다시피 플러싱이 이 주차장 공사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들 하고 있는 상가 사람들이 남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진짜 어렵게 진짜 지금 버티고 있어요. 그러는데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든지 뭐 공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뭐 도와준다니까 어떻게 도와줄지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유니온 상가 상인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니온 상가 번영에는 공사장 뒤편에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으로 고객을 유도하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시 정부로부터 받는 광고 보조금으로 지역 언론 매체 광고를 해 고객을 유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다행히 우리 그 상가 번영에 그 상업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우리를 보상을 해줬어요. 그것이 곧 6년, 7년 그 광고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상인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는 있지만 차량 정체 문제와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고객들의 발길을 다시 잡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로이조 연방 하원 민주당 후보가 지역 노동조합의 지지를 획득했습니다. 경제의 근간은 노동자들이고 근로자들을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조 후보 지지 움직임을 만들면서 선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뉴저지 버겐, 퍼세익, 워렌, 서섹스 카운티의 노동조합 23곳이 로이조 후보 공식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곳은 한인으로는 두 번째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하는 조 후보의 5선거구를 구성하는 지역입니다. 조 후보는 연방 최저임금 인상 지지, 장기 실직자 보조 혜택 확대 등의 경제 공약으로 노동조합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조 후보는 많은 근로자들의 지지를 받아 힘이 된다며 이곳의 현역인 스콧 가렛 의원은 중산층 근로자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경제의 중추인 근로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11월 본선거에서 승리해 의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는 지난 2월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유명 환경보호단체인 시에라 클럽의 공식 지지도 이끌어냈습니다. 한편 조 후보 선거본부는 현재까지 선거자금 총 64만 6,791달러를 모았습니다. 3분기까지 총 100만 달러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 가렛 의원은 지난 5월 현재 299만 6천 달러의 후원금을 확보, 조 후보에 크게 앞서 있습니다. 한인 노인들도 간병인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최근 가정에 방문하는 간병인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해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뉴욕주 정부는 간병인 서비스 등 메디케이드를 통해 제공되는 60억 달러 규모의 각종 의료 지원 서비스를 민간 기관에 위탁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각종 의료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간병인 서비스의 경우 기존에 12시간에서 24시간 제공되던 서비스가 수혜자의 건강 상태는 변함이 없음에도 갑자기 중단되거나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서비스 중단은 사전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혜자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간병인 수혜자 3명이 지난 15일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에 주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이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고령의 심각한 중증을 앓고 있어 간병인 서비스를 받아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서비스가 축소됐습니다. 이들의 소송을 돕고 있는 국선 변호사협회 측은 환자들에게 자신들의 건강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줄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한국의 병역법은 재외동포 영주권자들의 여행마저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만 25세가 되는 병역 미필의 영주권자들은 국외 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병역법에 따라 만 24세까지 병역 미필자들은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만 25세가 지나면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내년 만 25세가 되는 병역 미필의 한국 국적 남성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한국 병역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영주권자 신분 남성들도 병역 미필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국외 여행 허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방문 시 입국심사대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역 기피자로 분류돼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만 25세가 되는 1990년생 병역 미필의 영주권자를 포함한 한국 국적 남성은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 홈페이지나 뉴욕 총영사관에서 국외 여행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25세 이전 여권을 거주 여권으로 변경하고 해외 이주 신고를 마친 뒤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만 병역을 37세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3년 이상 미국 거주 사실이 입증되어야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되며 불법 체류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와 같이 미국 5년 이상 거주 사실이 입증되어야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허가됩니다. 대학 입학 시 소수계 우대 정책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확히 소수계 우대 정책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텍사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5일 대학 측은 다양성을 위해 신입생 선발 때 총체적인 학생 사정 시스템의 일부로 인종 요소를 사용할 수도 있다며 소수계 우대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8년 텍사스 주립대학 오스틴 캠퍼스에 지원했다 불합격한 백인 여성 아비게일 피셔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피셔는 대학 측이 입학 사정 과정에서 인종 요소를 고려한 이른바 소수계 우대 정책 때문에 자신이 불합격됐다고 주장하며 대학이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적용하고 있는 10% 정책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텍사스 내 고교를 상위 10% 이내 성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의 입학을 보장하는 이 대학의 10% 정책이 타 학교에 비해 성적이 월등하게 우수한 학교의 졸업생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은 소수계 우대 정책 금지가 합헌이라고 판시한 연방 대법원의 지난 4월 판결과는 다소 다른 것이나 서로 상충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교통단속 위반에 적발되는 뉴욕시 운전자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추세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의한 단속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경찰관 단속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단속 카메라에 의한 수입이 직접 단속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경찰관 단속에 걸려 티켓을 발부받는 사례가 많았으나 지난 몇 년 동안 이 같은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데일리 뉴스가 어제 최근 독립예산국 통계 자료를 통해 지난 회계년도 동안 발부된 각종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분석한 결과 75%가 감시 카메라에 의한 적발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정부는 카메라 적발 티켓으로 4,1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고 경찰관 단속으로는 1,400만 달러의 벌금을 거둬들였습니다. 하지만 15년 전인 1999년과 비교하면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지난 1999년 당시에는 카메라에 의한 벌금 수입이 1,120만 달러였고 경찰관 단속으로는 1,860만 달러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럼에도 주의회는 올해 초 뉴욕시에 감시 카메라 120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과속과 신호 위반, 버스 전용 차선 위반 등의 적발로 인해 총 6,200만 달러의 벌금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 자체만으로도 800만 달러의 벌금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체감 경기는 싸늘하지만 각종 지표는 정상 궤도를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비와 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미국 경제가 완만하고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연준이 발간하는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에 의하면 최근 경기 동향을 종합한 결과 경제가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베이지북은 소매 판매가 대부분 지역에서 지난번 보고서와 엇비슷하게 증가하는 등 점진적으로 늘고 있고 금속 및 자동차 산업 부문도 대체로 긍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은 또 뉴욕, 시카고, 댈러스 등 5곳의 경제 성장이 완만하다고 표현했고 나머지 지역은 점진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날 발간된 베이지북의 경기 진단은 오는 29에서 30일 열리는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리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이용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도 연준이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와 고용 상황 등이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적 완화 규모를 100억 달러
늘러 추가 감축하는 테이퍼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니 딜런 의장도 최근 상하원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고용 상황 개선이 지속되면 오는 10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